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7월 16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다들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는데 그래도 한 가지 긍정적으로 보자면 장 초반보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코스피도 마찬가지였고 코스닥도 모두 뒷심이 강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좋지 못했지만 뒷심이 더욱더 강했던 하루였고 전체적으로 한 주 동안 시장을 봤을 때도 상당히 뒷심이 강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하락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음 주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무리였다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면 코스피는 0.3%의 하락이 나왔고 코스닥은 0.2%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먼저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SK하이닉스는 1.6%의 하락이 나왔고 삼성전자는 1% 가까운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1%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무리되었고 또 네이버와 카카오 이 두 종목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이버는 오늘 장 초반에 플러스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지수와 달리 뒷심이 부족했고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두 종목 모두 뒷심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종목들을 살펴보면 최근에 자동차 관련주들 조금은 약세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 오늘은 CMO 기업들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 이 두 종목의 흐름이 조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을 살펴보면 오늘은 카카오게임즈가 정말 돋보이는 것 같아요. 장중한테 VI도 걸렸었는데 다시 한번 강한 시세를 보여주었고 또 시젠을 보시면 6% 이상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젠과 마찬가지로 휴마시스, 엑세스바이오 또 그 외의 다양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오늘 큰 하락이 나왔고 반대로 백신 CMO 기업들 SK바이오사이언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두 종목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의 추세를 봤을 때는 진단키트 관련주는 반짝 상승이 나올 수는 있어도 큰 틀에서 추세를 이어가기 힘들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흐름을 보면서 어떤 업종을 한번 집중해 볼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업종별 대장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주가 상승했다는 것은 그 밑에 단에 있는 종목들도 상승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업종들을 따로 분류해서 우리가 꾸준히 관찰해 본다면 조금은 개별 종목보다 눈으로 익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의 게임주뿐만 아니라 2차전지 소재 기업들 제가 따로 분류를 해서 보고 있는데 오후장부터 또 갑자기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물론 막판에 조금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2차전지 소재 기업들도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번 한 주 동안 제일 강한 업종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를 살펴보면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도로 보여주었고 그래도 외국인은 소폭의 순매도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이번 주는 내내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처음으로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어제하고 달리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도로 보여주었고 또 연기금도 강하게 순매도로 보여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도 동시에 순매도로 보여주었고 카카오도 지금 이틀 연속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도로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카카오가 아마 21선 밑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때문에 주요 황금선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방향성이 좋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한번 관찰해 보시고요. 반대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연기금도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카카오와 네이버의 흐름이 비슷했는데 최근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과 함께 네이버의 흐름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 NC소프트, LG화학, 네이버, SK하이테크놀로지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NC소프트, 농심, 진원생명과학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을 올렸습니다. 여기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NC소프트 이 종목은 기관과 외국인의 동시에 순매수 상위 종목이죠. 자, 다들 어제 미국 시장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셨을 거예요.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2% 이상의 급락이 나왔고, 또 S&P 500 지수 0.3% 하락이 나왔고, 나스닥은 0.7%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0.1%의 소폭의 상승이 나왔는데, 일단 미국 3대 지수하고 반도체 지수를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좋지 못했고, 그런 부분이 미국 시장과 나아가서 오늘 국내 시장까지 꽤나 큰 충격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도 미국 내 상장된 종목을 살펴보면 가장 상단에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업종에서 무려 2.8% 하락이 나왔고,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가장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업종이 좋지 못한 이유는 사실 TSMC의 실적 때문이에요. 지난번에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가 급락을 했었고, 또 미국 내 반도체 지수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오히려 시장 예상치와 달리 호의적으로 나왔는데 주가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TSMC가 실적 발표를 했고, 영업이익이 무려 6조 원에 육박했다는 아주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지만 오히려 주가는 하락이 나왔고, 또 반도체 지수 전체가 크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하락에 불을 지핀 것은 TSMC였지만 근본적인 원인, 전체적인 지수의 하락과 반도체 종목들의 하락에 유독 돋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번 3분기가 반도체 피크아웃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즉 3분기가 이익 최대치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다는 것은 3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4분기부터 더 이상 반도체 업종들의 영업이익이 증가보다는 하락 쪽으로 내림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들의 시장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긍정적인 실적에도 불구하고 종목과 업종 모두 하락세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와 TSMC 같은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 당장의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기보다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실적과 이익 전망치가 그대로 주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적게는 한 분기, 많게는 반년 정도의 실적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공교롭게도 실적 발표, 이런 타이밍에 주가가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하고 실적이 반대로 움직인다, 아마도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연관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어쨌든 TSMC하고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SK하이닉스, 이런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행적으로 반영이 된다, 항상 이런 점을 생각하시면서 실적 발표와 주가가 반대로 움직였다, 너무 큰 의미부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TSMC 실적 발표 당일에 주가가 크게 급락이 나왔고, 이 부분이 국내 시장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도 3분기에 대해서 전망치가 조금 엇갈리고 있어요. 3분기에 낸드 플래시 가격은 상승이 나오겠지만 반대로 디램 가격은 주춤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있고, 또 그동안 시장에서 코로나 특수로 누렸던 노트북과 컴퓨터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올해 하반기에 디램 수요가 정점을 찍을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마트폰의 부진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부품 조달이 어려워지고 그 때문에 스마트폰 생산과 판매가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고, 또 노트북 생산업체들이 약 3개월 정도의 PC 디램 재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3분기에 가격이 오르더라도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횡보를 하고 있는 주된 이유라고 생각이 되고, 그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의 연속성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 최소한 다른 종목도 아니고 삼성전자를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를 하셨을 거예요. 그동안 삼성전자가 20년 동안 상승을 보여주었지만 이렇게 부정적인 이슈, 그리고 재료들 끊임없이 발생이 되었고, 이런 구간을 딛고 항상 상승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20년간 차트를 보시면 월봉 차트거든요. 물론 굴곡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었고, 이렇게 1년 넘게 하락하는 구간, 그리고 몇 년 동안 횡보하는 구간, 이런 구간은 어김없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이런 구간을 딛고 우상향했던 종목이고, 행여나 내가 매수했던 구간이 지금 이런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반도체의 업황 사이클상 반드시 수요가 증가하는 구간은 발생이 될 수 있고, 우리가 항상 이런 구간을 감안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수를 고려해야 되는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구간을 견딜 수 없다면
저는 솔직히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3분기가 이익 최고치가 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18년도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과거에도 이런 기사는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지금 18년 6월 25일, 이 당시에는 중국업체 급부상, 삼성 휴대폰 사업 이익 30% 격감, 이런 타이틀의 자극적인 기사도 나왔고, 또 정확하게 한 달 뒤에 18년 7월 말에는 삼성 스마트폰 판매가 부진이 심각하다, 또 하반기에는 반등을 장담하기 어렵다, 정말 부정적이고 직설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 뒤에 2018년 8월 말에는 2분기 실적은 어닝 쇼크가 없었지만 그래도 피크아웃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되었죠? 18년 당시를 딛고 더욱더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번 차트를 볼게요. 자, 지난 18년 구간이 이때거든요. 얼핏 보더라도 주가가 조금씩 하락을 했고, 이렇게 부정적인 기사가 있었지만 그래도 19년도에는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20년 역시나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업황이라는 것은 항상 사이클이 있어요. 그런 사이클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정말로 지금이 피크아웃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과거 18년도와 다른 점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주가가 밀리지는 않고 있거든요. 18년도에는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기사가 나옴에 따라서 주가가 조금씩 밑으로 하향하는 이런 모습이 이어졌지만, 지금은 그때하고 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다소 주가가 빠지고 있고, 또 그럴 때마다 부정적인 재료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기사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로 삼성전자가 반등해서 82,000원, 83,000원 그 이상을 가게 된다면 또 어떠한 합당한 이유를 붙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소 하락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좀 거슬릴 수는 있어도 너무 크게 우려하거나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에 비해서 수익률도 낮고 또 지루한 구간이 길다고 하더라도 또 삼성전자만의 장점이 있으니까 내가 이 부분을 더욱더 중요시한다면 저는 언제나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한동안 10년물 국채금리가 반등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최근에 또 조금씩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1.2%까지 하락을 했지만 지금 소폭의 반등이 나와서 1.3%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도 오늘 금융주들 조금은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유가도 많이 하락을 했어요. 2% 이상의 하락이 나왔고, 지난 7월 13일 이때 고점을 형성한 뒤에 조금씩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SOE라고 SK이노베이션 다소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가파르게 상승했던 환율은 조금 하락하면서 오늘 지수의 흐름과 달리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마지막 날 조금 좋지 못한 모습이 나와서 다소 아쉬운 것 같고, 그렇지만 환율이 지금 정점을 찍고 더 이상 반등하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 다소 부진한 흐름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에 충분히 좋은 모습이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